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정현이고요.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네. 드디어 수금의 저주가 좀 풀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원래 수요일, 금요일마다 좀 하락장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일, 금요일마다 상승장이 그렇죠. 돼버린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주에는 진짜 수요일 날 시장이 올라갔었고, 네. 물론 어저께 이제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우리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제 패닉에 좀 힘들어했잖아요. 빠지셨는데 네. 다행히 오늘 아주 빠르게 이제 가격 많은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장이 이제 또 충분히 조정을 좀 받으면 어쨌든 좀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게 지금 시장의 또 경향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저께 좀 받으셨던 충격을 조금이나마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오늘 라운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라운딩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도 강하게 오르고 있고 그렇죠. 양대지수도 강하게 오르고 네. 있는데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오늘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이제 드디어 오늘 시장은 파3 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3. 파3 좋아요. 네. 그간 시장이 워낙 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는 가격적으로 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00 아래로 이제 떨어졌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PBR 밴드 1 아래는 뭐 역시나 여지없는 매수 기회였다. 네. 오늘 또 코스피 지수도 지금 다시 2600포인트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어저께 이제 지지 라인이었던 850포인트가 깨지면서 장 후반에 그냥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좀 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가상화폐 시장의 대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정말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도 850포인트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을 좀 찾았다. 다만 대외적인 변수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뭐 저녁에도 TV 생방송하고 또 9시까지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물가가 분명히 피크아웃이 나왔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네. 그러나 지금 몇 가지 지표들 중에서 제가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의 3% 가까이 이제 육박을 했었다가 4월 중순 이후부터 분명히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10년물 국채금리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거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에 연동돼 가지고 미국 기술주들이 워낙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3.2%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2.8%까지 떨어졌거든요. 제법 많이 빠졌어요. 네. 이제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물가가 진짜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는 몇 개월 지나봐야 알겠죠, 그죠? 어차피 이번에 확정적인 이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물가와 관련된 민감도가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오늘 뭐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에 1%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뭐 네. 니케이 지수도 2.5%나 지금 올라가잖아요. 상해 증시, 홍콩 지수 다 반등 들어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번 주에 물가 지표 발표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FMC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 구간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매력적인 구간이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던 IT 업종 네. 시장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가는 업종이 IT 업종이다. 조금만 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경우에는 바로 이 IT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이제 IT 업종에 대한 특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관련주들은 여전히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비교적 좀 쉬운 파3 홀로 오늘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오후장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운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리뷰 홀로 이렇게 이동을 해봤는데요. 네. 자, 오늘 매니저님 종목들 왠지 굉장히 잘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IT 종목들을 워낙 많이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놔가지고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STI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나이스 버디. STI 오늘 오기 전에 봤는데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이 딱 매수가 2만 원 정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리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어저께 시장이 아주 많이 밀렸잖아요. 이제 어저께도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5%가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차트를 열어보시면 이게 이제 딱 전고점 2만 1,000원, 2만 1,500원 이 라인에 지금 딱 걸쳐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을 보면 딱 직전 고점에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팍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봤기 때문에 연초에 제가 이 STI라는 종목을 올해 1년 내내 좀 주목해야 되는 IT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수주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대두가 좀 되고 있고 워낙 이제 기존에 이제 쌓여 있는 수주와 신규 수주가 계속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CCSS 장비 외에 추가적인 이제 라인업들을 많이 이제 구축을 하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납품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중화권이라든지 어저께도 또 STI는 수주 공시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수주 공시가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면 가장 좀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소재를 이제 분사하는 이제 장비라고 말씀드렸었죠. CCSS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업과 신규 라인업의 어떤 조화 그리고 이제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감안했을 때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IT 장비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21,000원 라인 여기에서 좀 걸리고 있어요. 네. 지금 수익률도 뭐 한 4%, 5%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라인에 지금 걸려서 이걸 뚫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2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테크니컬하게 보면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을 이제 보시면 되고 차라리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무조건 싸게 사야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추세가 강하게 좀 돌파가 되고 매물 저항을 완전히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해도 그 시세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네. 높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TI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오히려 21,500원을 강하게 좀 뚫었을 때 그때 신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뭐 24,0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10% 조금 넘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이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000원을 뚫으면 또 신규로 접근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동화기업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소개해 주신 종목이에요. 네. 목재와 2차전지 모두 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종목도 일단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종목도 버디를 네. 설정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5% 강세 흐름인데 네. 사실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조금 이제 엎치락 뒤치락 했던 이유가 미국의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또 흐름이 안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테슬라는 좀 빠졌는데 다행히 이제 리비안이 장중에 이제 17%가 넘게 이제 급반등이 좀 성공을 하면서 약간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호전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시장을 이제 들어올리는 수급이 어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해가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정말 많은 투매를 해버렸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 거의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좀 하면서 시가총액이 조금 큰 종목들을 지금 먼저 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도 오전에 장 출발하자마자 빠지고 있다가 바로 이제 양봉 전환이 되면서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LNF 같은 종목들도 지금 6%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히 동화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본업은 목재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 강화 마루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전액 2차전지 이제 전액 여기 이제 시장에서도 진출이 좀 돼 있는 상황이죠. 첨보라든지 오늘 뭐 동화기업 그다음에 후성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목표 가격을 제가 이제 95,000원 좀 여유 있게 말씀드려놨거든요. 95,000원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 수혜주들 벌써 주목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뭐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 건설 정책 관련된 종목을 주목을 받는데 동화기업은 이런 건설 정책 수혜주로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정책 수혜까지 기대하고 있는 동아기업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상담 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3512번님이 휴마시스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네. 물어보셨는데 우리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근데 또 진단키트 업체들은 실적이 또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저께 이제 SD 바이오센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분기에만 무려 6천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건 계속 기업의 이제 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런 상장된 기업들이 꾸준하게 실적을 좀 만들어내면서 성장한다라는 전제 하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따질 것인가,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물론 지금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네. 사실상 지금 진단키트를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이제 자가 안 사는 진단키트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가 진단키트도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의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1분기 때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좋을 거고, 역시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판매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지금 2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손실이 워낙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가격 만회 시도가 나타나는 걸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16,000원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뭐 20% 정도 손실이지만 사실 이게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16,000원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은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콜은 우리 원샷 홀인원 존이죠. 네. 우리 매니저님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와서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더욱더 궁금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나머티리얼즈 62,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매니저님은 반도체 그렇죠. 섹터에 굉장히 강한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이번 주에 시장을 한번 반출을 좀 해보면은요. 네. 화요일, 수요일 시장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 날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 빠진 이유가 IT 종목들이 그만큼 좀 강했었기 때문에. 네, 실적이 그만큼 또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5월 달에 다 실적 발표를 네. 했는데 뭐 소재 장비 통틀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예상치를 지금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잖아요.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 3분기는 지금 더 좋을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시장일 때는 이렇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IT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다. 아.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에 반등을 주도를 했던 게 또 IT 종목들이 이제 시장 반등을 좀 주도를 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매니저님 주력 종목이었던 해성 DS도 오늘 또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맞습니다. 오르고 해성 있습니다. DS라든지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5, 6%씩 또 오늘 급반등을 네. 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 평택 공장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맞춰서 단기적인 또 모멘텀까지도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종목으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을 하나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업 이름이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즈 들어가는 종목이 다 소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어 표기에 따라서 머티리얼즈 뭐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하나 머티리얼즈는 역시나 반도체 이제 소재 그 중에서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SiC 링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이
계속해서 분기마다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 원을 돌파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소재 종목들 중에 지금 대장주라고 하면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 있잖아요. 네. 이 동진 세미캠이 지금 1분기 때 역시나 실적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쪽도 지금 막 노스볼트하고 계속 뭔가 소문이 좀 돌면서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장주인 동진 세미캠의 시총이 지금 2조가 넘어가는 걸 감안해봤을 때 하나머티리얼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왜 계속 실적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이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불안불안한 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완벽하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적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다 지나간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머티리얼즈는 국내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주요 고객사들을 제외하고 북미 시장으로도 지금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에서 계속 이제 후발주자로서 침투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램 리서치라든지 AMT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장비사들을 주요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네.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반도체 공장을 왜 방문을 하겠어요? 투자하려고요. 그렇죠. 당연히 네. 투자를 받으려고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많이 좀 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해외 현지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소재 사업을 벌리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방한과 관련된 모멘텀에서도 단기적인 이제 관심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멘텀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의 트렌드는 뭐 뚜렷해요. 오늘 아비코 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DDR5 막 이런 이슈로 네. 주가가 거의 주저리스 20% 때 가까이 급등하고 엄청나게 있잖아요. 급등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모멘텀을 딱 받으면 반도체 종목들도 무거운 게 아니라 막 15%, 20%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주 좋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5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하나머티리얼즈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 55,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도 강한 반등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